읽으면 남습니다. 내비 책방. 안녕하세요. 내비 책방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징비록 2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난세 속에서 피어난 희망. 정형수, 정지연 극본, 김호경 소설. 어찌 이 나라가 임금 한 사람의 나라겠는가. 고향으로 돌아갈 백성들을 위해 싸우게. 출판사 21세기 북스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징비록 2권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아마 1권 뒷부분은 이제 직접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권의 시작 부분이 이미 이제 임진왜란이 벌어진 상황인데, 그래서 조금 더 좀 긴박한 그런 장면들이 소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럼 어떤 내용들이 또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함께 읽어보시죠. 징비록 2권 1장. 의병 들불처럼 일어서다. 가등청정. 가토 기요마사는 너무 놀라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 바람에 의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옆에 세워둔 창들이 우르르 쓰러졌다. 넘어진 의자를 발길로 뻥 차면서 가등청정은 냅다 소리쳤다. 뭐라? 적후 부대가 전멸을 당해? 전령은 마치 자신의 잘못이라도 되는 양 허둥거렸다. 그랬다 합니다. 최정예 군사들이 어찌 몰살을 당했단 말이냐? 양주 해유령이라는 곳에서 매복한 조선군에게 당했습니다. 이런 빌어먹을. 고이치, 당장 출정 준비해. 고이치는 엉거주춤 일어서긴 했으나 머뭇거렸다. 총대장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독단으로 진군할 순 없습니다. 허락은 무슨 얼어 죽을 놈의 허락.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장 준비해. 네. 50여 보 떨어진 대장 군막에서 우이다수가 우키다 히데이에와 소서행장 고니시 유키나가는 심각한 얼굴로 조선 지도를 바라보았다. 이윽고 소서행장이 깃발 하나를 지도 한가운데 꽂았다. 적호를 보내 살핀 결과 이광이 이끄는 군사는 현재 공주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충청도 군사와 경상도 군사까지 가세해 5만에 육박한다 합니다. 전라도를 간과했어. 가등청정이 거칠게 군막을 열어젖히며 다짜고짜 소리쳤다. 우리 이군은 당장 임진강으로 출발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남쪽에서 적들이 올라오고 있어 작전을 수립할 때까지 기다리게. 북쪽으로 올라가던 우리 척후 부대가 신각이란 놈에게 괴멸을 당했습니다. 우이다수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 놀라움 끝에 소서행장이 비웃음을 날렸다. 얼마나 한심한 적후들이면 허수아비 같은 조선군에게 괴멸을 당하나. 그리고 또 그 복수를 하러 출정하겠다. 장수의 엉덩이가 그리 가벼워서야 어디에 쓴단 말인가. 얼굴이 새빨개진 가등청정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금방이라도 주먹을 날릴 듯했다. 우이다수가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고니시 말이 들리지 않아. 복수심으로 가벼이 움직여선 안 돼. 제가 바보로 보입니까? 우리의 적후가 당했다는 것은 조선군이 전열을 재정비했다는 증거입니다. 전열을 정비한 조선군이 이곳으로 내려오고 또 남쪽에 있던 조선군이 한성에 이르면
우린 포위되고 맙니다. 미처 그 생각을 하지 못한 우이다수가의 눈 밑에 한순간 그늘이 졌다. 그래서 제가 먼저 북쪽을 선제 공격하겠다는 겁니다. 소서행장이 칼을 집어들었다. 하면 저희 일군도 함께 가겠습니다. 조선 왕을 잡는 경쟁은 공정해야 하니까요. 푸른 물결이 넘실거리는 임진강을 보며 한응이는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았다. 외적이 한성을 떠나 평양으로 진격하는 가장 빠른 길은 개성을 통과하는 것이며 그 길목인 임진강을 반드시 건너야 했다. 강을 건너지 않고 의정부에서 포천, 포천에서 연천을 지나는 길은 한참이나 멀기 때문에 승기가 오른 외적은 그렇게 멀리 돌아서 진격하지 않을 것이었다. 지도 주변에 빙 둘러선 이일, 이각, 신할, 이빈, 홍봉상, 권징, 류극량, 박충간, 이천, 이성임, 이양원을 쭉 둘러본 후 김명원이 작전을 하달했다. 적들은 배가 없기 때문에 쉽게 도강할 수 없어. 우리 군사가 1만 3천 명이니 강 상류부터 하류까지 철저히 방어한다면 적들은 조급해져 결국 뗏목이라도 급조해 무모한 공격을 감행하려 할 것이오. 그때를 노려 화살과 포로 공격하면 적들을 모두 임진강에 수장할 수 있어. 한응인이 즉각 반박했다. 적들이 먼저 공격할 때까지 기다리잔 말이오. 적들은 멀리서 오느라 지칠 만큼 지쳤소. 군영을 꾸리려는 초기에 우리가 선제 공격을 감행하면 적의 전열을 흐트릴 수 있어. 적들 또한 우리가 선제 공격하리라고 생각지 못할 것이오. 이각이 그 말에 반대했다. 모르는 말씀 위에다. 선제 공격하면 우리 또한 도강이라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데 강 위에서는 우리나 적들이나 수장되기 십상이오. 도원수 말대로 각자 자리를 지키며 때를 기다리는 것이 상책이오. 한응인이 욱해서 말했다. 그렇게 전략을 잘하는 자가 동래석에서 도망을 쳤소. 이각이 뚱한 표정으로 응수했다. 무슨 말씀을 그리 함부로 하는 게요. 이 사람은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후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구차한 변명은 듣기 싫소.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패군 지장들 아니오. 그대들이 각 부대를 지휘할 수는 있으나 이곳의 모든 전투는 내가 총괄할 것이니 내 명을 따르시오. 이 일은 마지못해 대답했으나 이각은 그 말을 무시했다. 전투 경험도 미미한 장수를 따라 군사들을 몰살하느니 차라리 임진강을 떠나 어가를 호위하러 가야겠소이다. 칼을 꽉 쥐고 돌아서 나가려 하자 한응인이 거칠게 불러세웠다. 지금 항명하는 것인가? 나는 항명하는 자는 즉각 참해도 좋다는 주상 전하의 어명을 받았다. 그 말에 이각은 돌아보며 비웃음을 한 번 짓고는 더 거칠게 대꾸했다. 내가 주상 전하를 직접 아련해서 어리석은 주장을 바꿔달라 청하겠소. 갑자기 한응인이 칼을 뽑아 허공에 휘둘렀다. 눈 깜빡할 사이에 이각의 목이 하늘로 날아갔다. 몸뚱이는 붉은 피를 분수처럼 내뿜으며 옆으로 쿵 쓰러졌다. 칼로 땅바닥을 찌으며 한응인이 으름장을 놓았다. 항명할 자 또 누구 있소이까? 초라한 움막 안에서 류성룡은 자신이 방금 들은 말이 거짓이기를 바랐다. 한응인이 이각을 참했단 말인가? 정말인가? 앞에 앉은 이양복과 이덕형은 동시에 한숨을 내쉬었다.
패장이든 승장이든 한 사람의 병사라도 아쉬우니 이때 같은 편에 의해 장수 한 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현실이 가슴 아팠다. 세 사람이 연거푸 한숨을 토해낼 때 신명철이 들어왔다. 경상도에서 최유사 김성일 영감이 서찰을 보내왔습니다. 류성룡은 김성일의 서찰이라는 말에 한편으로는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불길한 소식이 아닐까 싶어 가슴이 두근거렸다. 서찰을 서둘러 읽는 그 얼굴에 차츰 안도의 미소가 번졌다. 불행 중 다행이라는 게 이런 것인가 보네. 그 미소와 말에 안심한 이덕형이 물었다. 무슨 내용입니까? 의령에서 곽재우가 의병을 일으켰다는구만. 이항복이 반색했다. 정말입니까? 곽재우는 남명 조식 선생 제자일세. 의기가 있는 인물이지. 이제 의령을 기점으로 팔도 의병들이 들불처럼 이걸어날 걸세. 희망이 있어. 희망이. 구불구불한 낙동강 줄기를 따라 꼬부라지고 또 꼬부라진 산길에 수레 20여 대가 나타났다. 합천마을의 노략질에 수량을 수레에 싣고 가던 외적들은 커다란 소나무 아래 잠시 멈추었다. 제깟 조선 놈들이 식량을 아무리 감추어도 별 수 없지. 미련하기 짝이 없는 놈들이야. 외장이 바위 위에 앉아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냈다. 그 순간 숲 깊은 곳에서 화살 하나가 날아와 외장의 목을 정확히 맞추었다. 비명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사방에서 함성이 쏟아졌다. 한 놈도 남기지 마라. 덤불과 바위, 소나무 뒤에서 흰옷을 입은 의병 수십 명이 번개처럼 달려와 외적들을 베기 시작했다. 이 일대에 조선군은 없다고 안심하며 쉬던 차여서 외적들은 변변히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볕단처럼 쓰러졌다. 마지막으로 남은 왜군 한 명이 허겁지겁 조총을 겨누었다. 그 떨리는 눈동자에 온통 붉은 옷을 입은 남자가 말 위에서 지휘하는 모습이 비쳤다. 왜군은 두려워하면서도 저자가 분명 대장일 거라 생각했다. 심지에 불을 붙이려는 순간 피웅!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화살이 날아와 등에 콱 박혔다. 눈을 부릅뜬 채 숨을 거두며 저 흰옷 입은 백성들로 인해 조선 침략은 헛된 꿈이 될 것이로다 생각했다. 곽재우는 아직 숨을 헐떡이는 외장에게 가차없이 칼을 휘둘러 숨통을 끄는 뒤 의병들을 바라보았다. 장하다. 다친 사람은 없느냐? 칼과 죽창, 활을 든 백성들이 기쁨에 겨워 일제히 대답했다. 네, 홍희 장군님. 어제까지만 해도 그들은 농부였고 대장장이었고 나무꾼일 뿐이었지만 오늘은 자랑스러운 의병이었다. 손에 든 무기는 외적이나 관군에 비하면 무기라도 할 수도 없었으나 용기와 의기는 그들보다 훨씬 높았고 충정심이 가득했다. 머리에 흰 끈을 동여맨 신대승이 앞으로 나섰다. 형님, 얼마들 별거 아닌데 예. 곽재우는 너그럽게 고개를 한번 끄덕인 뒤 냉철하게 지시했다. 한번 이겼다 하여 마음 자세가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 우리의 갈 길은 아직 멀다. 외적들의 수급을 모두 취하고 무기와 군량미를 챙겨라. 예. 힘차게 대답하는 의병들의 목소리가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다. 의병들은 쌀가마니가 가득 실린 20여 대의 수레에 외적들의 무기와 수급을 올리고 산 아래로 내려왔다. 마을에는 벌써 수백 명이 쏟아져 나와 길거리를 가득 메웠다. 오메, 홍희 장군님이 외적을 단숨에 물리쳤네 그려. 저 외적의 눈 좀 보소. 흉측하기가 꿈에 볼까 두렵네.
커다란 버드나무 아래 우물가에 멈춰선 곽재우는 말에서 내려 물 한 바가지를 벌컥 마시고는 모여든 촌민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보았다. 그들의 눈동자에는 기쁨이 한껏 넘치면서도 한편으론 두려움도 서려 있었다. 곽재우는 바로 그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자신의 소명임을 잘 알고 있었다. 돛돌 위에 올라 겸양하게 입을 열었으나 그 목소리에는 의로움이 가득했다. 이 사람, 벼슬이라고는 닭벼슬도 해보지 못한 의령 사람 곽재우요. 비록 나라의 녹을 받은 적은 없지만 우리 조상과 우리의 탯줄이 묻힌 이 산천이 외적들에게 유린당하는 참상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 붓 대신 칼을 들고 일어났소이다. 의기 있는 조선의 장정들은 들으시오. 왕실과 조정이 비록 외적을 피해 북으로 몽진하였다고는 하나 우리마저 손을 놓고 산속으로 숨어든다면 고향 산천은 외적들의 땅이 되고 말 것이며 우리의 자식들 또한 저 자낙무도한 외놈들의 노예가 되고 말 것이오. 그토록 참혹한 땅에서 사느니 이 곽재우와 함께 원 없이 싸워보는 게 어떻소? 심대승이 큰 소리로 외쳤다. 외놈들과 싸웁시다. 그 소리가 신호가 되어 도열한 의병들도 힘찬 목소리로 따라 외쳤다. 북소리가 마을을 뒤흔들었다. 맨 앞에서 지팡이를 들고 힘겹게 서 있던 꼬부랑 할머니가 갑자기 옆에 있는 사내의 등을 쫙 내리쳤다. 먹쇠는 깜짝 놀라 노모를 바라보았다. 니 뭐하노? 퍼뜩 안 나가고. 먹쇠는 사실 자신의 목숨이야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던 차였다. 그러나 늙은 어머니를 홀로 놔두고 선뜻 나서기가 저어되어 망설인 것뿐이었다. 어머니. 노모는 이마에 선명한 주름살을 더 짙게 만들며 눈을 부라렸다. 이놈아, 애미가 외놈들 밑에서 짐승처럼 사는 꼴 보고 싶나? 한바탕 호통을 치며 아들의 등을 와락 떠밀었다. 먹쇠는 이제 안심이 된다는 듯 만면에 비장한 웃음을 짓고는 넙죽 큰 절을 올렸다. 어머니, 꼭 살아계시소. 내 외놈들 싹 다 지기 비고 올랍니다. 먹쇠가 대열로 들어가자 노모는 낡고 때가 탄 옷고름을 들어 눈가에 맺힌 눈물을 찍었다. 그 모습을 구경하던 백성들 사이에서 장정들이 내가 빠져서는 절대 안 되지 하는 표정으로 하나 둘 의병 대열로 발걸음을 옮겼다. 타오를 듯 붉은 옷을 입고 말에 오른 곽재우는 그윽하고 근엄한 얼굴로 장정들을 바라보았다. 신이 난 심대승이 옆 의병이 들고 있던 징을 넘겨받아 힘차게 치고는 큰 소리로 외쳤다. 인제 경상도 땅에서 외적들은 다 지긴 거나 마찬가지요. 징징 소리가 마을 고사틀 넘어 멀리 울려 퍼졌다. 그러나 전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바다 건너 나고야 성에서 풍신수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매우 흡족했다. 그 앞에 앉은 석선 삼성 이시다 미스나리도 마찬가지였다. 대합 전하, 우리 일본군이 한성을 점령했습니다. 호호호, 그래. 누구냐? 누가 이긴 거야? 고신이냐? 가토냐? 풍신수길은 어쩌면 두뇌 회전이 빠른 소서 행장이 먼저 입성했을 것으로 생각했다. 또한 막무가내로 진격하는 가등청정이 한 발 앞서 도성을 점령했을 수도 있다고 여겼다. 석전삼성은 보고서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게 좀 이상합니다. 감시역들이 보낸 보고서에는 5월 3일에 고니시와 가토가 똑같이 입성했지만 고니시가 한 발 빨랐다 합니다. 헌데 가토가 직접 보낸 보고서에는 자신이 하루 먼저 입성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풍신수길은 얄팍한 미소를 지었다. 그럼 가토가 이긴 거야. 그놈은 단순해서 거짓말을 못해. 손을 들어 귀를 한번 후비고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조선 왕은 생포했나? 북쪽으로 도망쳤습니다. 풍신수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왕이 싸우지 않고 도망을 친다는 것은 그의 머릿속에는 없는 사고방식이었다. 이런. 조선 왕을 못 잡았다면 도성에 들어가나 마나지. 여태 조용히 있던 전전리가 마에다 도시이에가 중요한 질문을 또 하나 던졌다. 아군의 피해는 고니시의 1군이 7,000명에서 8,000명 정도의 사상자를 냈고 가토의 2군은 4,000명 정도를 잃었다 합니다. 전전리가는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주걱거렸다. 잔머리를 잘 쓰는 소서 행장이 병사를 많이 잃었다는 사실은 풍신수길에게도 실책이었다. 하지만 그런 내색은 하지 않고 가느다란 눈을 잠옷 동그랗게 뜨고는 물었다. 조선 왕은 쫓고 있나? 석전삼성은 조선 땅 여기저기에서 보내온 전투 보고서를 뒤적이며 빠르게 답했다. 곧 임진강으로 북진할 거라 합니다. 그리고 고니시가 대합전하께 전리품을 보내왔습니다. 오, 그래. 뭔데? 조선 발도입니다. 눈짓하자 뒤에 서 있던 부장이 둘둘 말린 커다란 비단을 건넸다. 붉은 실의 매듭을 풀자 지도 한 장이 탁자 위에 쫙 펼쳐졌다. 조선 방역 지도였다. 경상도는 파란색, 전라도는 초록색, 황해도는 노란색, 경기도는 빨강색, 한성은 황금색, 황해도는 보라색으로 울긋불긋 색을 칠한 지도에는 조선군의 주요 성곽과 군현, 병영, 수영, 산맥 등이 자세히 그려져 있었다. 풍신수길의 입이 해에 벌어졌다. 침략 전의 밀정들을 보내 조선 각도를 정탐한 뒤 완성한 지도가 있기는 했어도 완벽하지 못한 것이 흠이었다. 그런데 이제 거의 완벽한 지도를 얻은 것이다. 조선이 한눈에 다 보이는구나. 드디어 조선이 내 손에 들어왔어. 석전삼성의 얼굴에도 기쁨의 빛이 넘쳐 흘렀다. 경하드리옵니다, 대합전하. 저는 이제 조선으로 건너가겠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 조선 왕을 반드시 사로잡고 우리 수군을 몰살한 이순신이라는 놈의 목을 반드시 내게 보내. 그리고 한성에 내가 머물 성을 빨리 지어놓으라고 해. 오사카 성의 버금가는 아주 웅대한 성을 짓겠습니다. 이장 속절없이 무너진 임진강. 비록 이각을 참했지만 한흥이는 나라를 위한 비상조치라 여겼다. 한 장수의 생명보다 임진강을 방어해 조정과 왕실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다. 한흥인이 단호함에 기겁해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못하는 장수들과 함께 방어 작전을 수기할 때 밖에서 외침이 들려왔다. 왜군이 진격해 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군. 누구인가? 깃발로 보아 소서 행장과 가등 청정으로 짐작됩니다.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가등 청정의 2군은 남쪽에 주둔하고 그 옆에 소서 행장의 1군이 진을 쳤다. 그 건너에서는 개성으로 가는 길을 차단한 김명원, 이양원, 한흥인 부대가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해유령에서 승리한 신각의 부대는 장수를 잃기는 했어도 방어 대열에 합류해 승리의 기세를 드높였다. 그때 흑전장정 구로다 나가마사의 3군은 황해도로 나아갔고
모리길성, 모리 요시나리의 사고는 강원도로 지쳐 올라갔다. 적군은 모두 몇 명인가? 정탐에 의하면 대략 2만 3천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한흥이는 그 정도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 편이 1만 명 정도 적지만 강이라는 천혜의 조건이 있었다. 임진강은 수심이 깊었고 도강할 수 있는 배는 모두 조선군이 주둔한 북쪽 강변에 묶어두었기에 외적은 뾰족한 수가 없었다. 그렇게 긴장의 5일이 흘렀다. 한편 평양에서는 선조는 정철을 보자마자 저절로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서 오시오. 전하, 전쟁을 막지 못한 이 늙은이를 죽여주시옵소서. 아니요. 모두 이 불민한 사람 탓입니다. 그대들의 충언을 깊이 새겼어야 했거늘. 금방이라도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다. 행제소에서 임금의 부름을 받은 정철은 이것이 마지막 소임이라 가슴에 새겼다. 신이 전하의 방패가 되어 적들의 화살을 막을 것이고 전하의 칼과 창이 되어 적들의 목을 벨 것입니다. 부디 이 성심을 굳건히 하시옵소서. 고맙소. 이제 경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오. 선조가 정철의 손을 잡고 마음을 다잡을 때 윤두수가 갑옷을 차려입은 한흥인을 데리고 들어왔다. 선조는 금세 조바심이 일었다. 이광이 이끄는 삼도 근왕병은 어디쯤 올라오고 있어? 공주를 지났다 했으니 곧 한강 이남에 도착할 것입니다. 오만의 삼도 근왕병이 한성에 있는 왜군을 공격하면 임진강에 있는 왜군도 물러날 것 아니겠는가? 그렇사옵니다. 한성에 있는 왜군들이 패퇴하면 북쪽으로는 우리 군사, 남쪽으로는 이광의 군사에게 보위된다는 걸 알 테니 필시 물러날 것입니다. 선조의 얼굴에 일순 화색이 돌았다. 임진강에서 적이 물러날 때가 공격할 최적의 시기요. 반드시 적을 박살내시오. 윤두수는 한흥인의 갑옷을 어루만지며 격려를 잊지 않았다. 그대를 믿으오만 부디 신중하게 움직이시오. 그대의 손에 조선의 운명이 달렸소이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곧 주상전하의 어가가 왜적들의 실체를 밟고 도성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평양성에 잠시 물러서 계시지만 곧 한성에서 백성들을 위무하실 것입니다. 임금과 조성 대신들의 격려를 받은 한흥인은 반나절 만에 임진강 막사로 돌아와 적진을 살펴보았다. 움직일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군사 숫자보다 군량이 모자라 허덕이거나 피폐해진 병사들이 많을 것이라 여겼다. 그때 적장이 권유문을 보냈다. 한흥인이 누런 종리를 펼치자 4글자가 반듯하게 쓰여 있을 뿐이었다. 가도 임명. 뭐라? 명으로 가는 길에 비켜달라. 당장 답서를 보내라. 차라리 일전을 겨뤄보자고. 분에 겨운 이 일이 의견을 보탰다. 적들의 군량미도 넉넉지 않을 테니 일전을 겨뤄도 승산이 충분합니다. 답서를 준비하러 간 부장이 정탐병을 데리고 다시 화급히 돌아왔다. 장군, 적군이 은밀히 퇴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이냐? 네, 적후 여러 명이 확인했습니다. 강가에 버려놓은 여막을 불태우고 군막을 거두었습니다. 지금쯤 파주를 향해 돌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놈들이 겉으로 협상하는 척하며 시간을 벌려 했군. 은밀히 퇴각하려는 꿍꿍이었어. 천재우일의 기회다. 전군은 적을 추격할 준비를 갖추라.
김명원이 그런 한응인을 제지했다. 도순찰사, 신중해야 하오. 적의 유인책일 수도 있어. 무슨 소리요? 적은 한성으로 밀고 올 삼도 근황병을 막기 위해 퇴각하는 것이 분명하오. 때를 놓치면 한성을 수복하기 어려워지오. 김명원은 신중론을 제기했으나 신립의 형 신알과 권징은 바로 이때가 공을 세울 기회라 여겨 추격을 주장했다. 그러나 류극량은 추격론에 반대하였다. 하지만 뛰어난 무예에도 불구하고 노비의 아들이라 천대를 받던 류극량의 주장은 공허한 울림이 되었다. 한응이는 칼을 들고는 류극량을 노려보았다. 네가 진정 죽고 싶은 게냐? 류극량은 시퍼런 칼 앞에서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았다. 이 몸이 어릴 때부터 무인으로 살았는데 어찌 죽기를 피하려 하겠습니까? 단지 나란 일을 그리칠까 두려워할 따름입니다. 제가 선봉에 서서 적을 무찌르겠습니다. 그 모습을 꼬나보다가 한응인이 결연하게 소리쳤다. 전군 출정하라. 가등청정은 말에 올라 천천히 남쪽으로 내려갔다. 임진강을 낀 파주의 들과 산, 마을은 평화로웠다. 전쟁만 아니었다면 농부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을 논과 밭에는 사람 그림자 하나 없었고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가등청정은 자신들의 침략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는 해도 그것이 조선의 운명이라 여겼다. 한식경쯤 아래로 내려갔을 때 전령이 달려왔다. 장군, 조선군이 도강에 우리를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두고 토끼가 저절로 호랑이 잎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것이야. 전군, 말을 돌려 공격하라.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왜군들은 일시의 방향을 바꾸어 북쪽으로 지쳐 올라갔다. 임진년 5월 17일 새벽, 임진강 주변에서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시작되었다. 단단히 무장하고 거짓으로 후퇴한 왜적이 일시의 방향을 돌려 공격을 퍼붓자 조선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권진과 박충관은 겨우 전쟁터에서 빠져나왔으나 신할과 홍봉상은 그 자리에서 전사했다. 가장 용감하게 싸운 류극량은 자신의 운명을 예견하며 외쳤다. 여기가 내가 죽을 곳이다. 그리고 끝까지 저항하다가 장렬한 최후를 맞았다. 류극량과 함께 조선군은 전멸하다시피 했다. 불행 중 다행을 하나라도 꼽는다면 한성은 20일 만에 함락된 반면 왜군이 임진강을 건너는 데에는 23일이 걸렸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어찌 조선의 행운이 될 수 있으랴. 김명원은 너무 참담해 아무런 말도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다. 임진강이 무너졌으니 적들은 서관대로를 따라 개성을 점령하고 곧 평양으로 들이닥칠 것이었다. 네, 이렇게 해서 징비록 2권을 소개해드렸습니다. 2장이 딱 끝나는 부분이어서 이제 바로 다음에 3장이 이어지는데 3장의 제목이 너무 반갑습니다. 바다에서 거둔 위대한 첫 승전보입니다. 바다에서 거둔 승전보라고 하면 다들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실 겁니다. 네. 아마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좀 위로를 해주실 수 있었던 분이 바로 이분이 아니신가 싶기도 한데, 물론 육상전에서 육지전에서 저희가 많이 지긴 했는데 해전에서는 그래도 큰 승리를 세우는 바람에 저희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항상 기억하듯이 육지전에서도 정말 많은 피를 흘리고 싸우셨던 분들이 계시다는 것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이 징비록은
3권까지 있어요. 근데 제가 3권을 볼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1권, 2권까지만 일단 소개를 해드려 보고 정말 재밌네요. 네, 재밌고 뭔가 그 글을 읽는 동안 장면들이 막 눈앞에서 보여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글이 참 잘 쓰여진 재미있는 글인 것 같습니다. 임진왜란은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 좋은 전쟁, 우리의 역사잖아요. 그리고 어디선가 제가 들었는데 임진왜란은 우리가 패한 전쟁이 아니다, 승리한 전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맞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임진왜란 이후로 일본은 정부가 바뀌잖아요.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 전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자, 들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책으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가 많이 서툴었고 갑자기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 바람에 나중에는 이 목소리가 어떤 인물 거였지? 혼자서 막 헷갈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들어주신 것만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 네, 다들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